그래서 응용 쪽은 정교화가 중요해서 아마 응용을 한 번 더 그 일반 과정 때 정교 부분만 다시 반복을 했었을 거고요. 네. 이제 DB 오퍼레이션 운영과 관련돼서 데이터 품질이나 데이터 표준화 부분들. 이게 이제 응용에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전사 아키텍처 이야기가 나오고, 네, 데이터 아키텍처와 다른 아키텍처 간의 연관성, PAA, TA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은 비즈니스는 전부 다 데이터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애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써서 업무를 하는 비즈니스 영역 이런 것들이 지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참조 모델 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할 때 참조 모델과 그다음에 아키텍처 모델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키텍처 모델을 모든 서로 다른 주체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안부 또는 과기정통부 이렇게 부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처들이 개발하는 시스템들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는 한 부처가 개발한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에 관련된 표준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다가 주어야만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어서 주는 거를 우리가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해요. 실제 전자정보 아키텍처 모델에 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정보 사업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을 할 때 DB 개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DB 설계 문서를 정보진흥원에 특정 레퍼지토리에 올리라고 하고요. 그걸 나중에 감사를 해요. 그래서 표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감사를 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 시정 조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시정 조치를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아이 정보공학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모델링을 할 때? 이 기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모델링 먼저 하지 않아요. 데이터 모델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모델링, 그리고 프로세스의 제약상을 고려한 다시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다시 이걸 기반으로 또 한 번 더 업데이트된 프로세스 모델링. 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쪽이 흔들리면 애플리케이션 영향 다 받아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전자정보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결국에는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은 그런 의미에서 스키마에 대한 표준, 그다음에 컬럼에 대한 표준, 이것들은 나중에 전부 준수를 하게 되면은 속성 정보에 대한 표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 부처에서 똑같은 업무 이름을 가진 컬럼명이나 그 속성은 B 부처에서 똑같이 적용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나요? 어, 혹시 행정정보 공유정보 해보셨어요? 행정정보공유센터가 있고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하고 부처 간에 서로 주고받을 문서를 민원인 보고 네가 저기 가서 떼와서 나한테 내. 이런 일이 과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왜냐면 이쪽 정부나 저쪽 정부나 이 다 똑같은 정보고 부처만 달라요.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민원인한테 돈 내고 돈까지 받아? 돈 내고 서류를 떼서 저쪽으로 갖다 주라고 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쪽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송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 서류를 예, 잔뜩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예, 그냥 민원인한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부해서 이렇게 교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 왔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윤석열 정부 중에 IT 관련된 그 정책이 디플정이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목표 중에 하나가 부처 간의 정보 개발.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호환되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호환이 되려고 하면 표준화된 DB를 좀 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이 DRM을 전부 이 전자정부 표준으로 가지고 모든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준수한 부처의 모든 데이터들은 금방 디플령에서 말하는 데이터 어, 부처 간 예, 공유, 통합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이제 주제. 데이터 품질 관리. 어? 이건 데이터 품질의 주요 독성 이렇게 되는데 인테그리티, 유틸리티, 오브젝티브에서 안정성, 신뢰성, 이용평성, 공익성 이런 이야기를 한다. 네, 그래서 모형의 세 가지 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값과 구조와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값, 구조, 프로세스 이렇게.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 성성 모형. 그래서 품질 기준, 품질 관리 프로세스, 품질 관리 성숙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모형은 미시적 데이터 품질 관리, 거시적 데이터 품질 관리 여기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비용 효과 이용 분석 관점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 값, 구조, 관리 프로세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값과 구조와 프로세스. 이게 아까 그 데이터 품질 관리 아키텍처 또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축이에요. 이게. 데이터 구조, 이게 데이터가 데이터 값이죠. 구조, 프로세스. 그다음에 여기에 조직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랩핑된 데이터 모델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출력해서 서브노트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값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업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구조, 여기는 개념, 원리, 물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생제표, 예.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머추리티 그래서 DQM3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네, 데이터베이스 진흥원, 품질 진흥원이었나?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데이터 품질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기에 있네. 도정 통정체. 도정 통정체. 얼마나 외웠어야 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외우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뭐 품질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 관리, 구조 관리, 흐름 관리, DB 관리, 데이터 흐름 관리, 표준 관리, 오너십 관리, 사용자별 관리.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아까 플랫에서 놓으세요 한 것도 있나요? 네, 표준 관리, 요구사항 관리 있네요. 전부 다 외우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 정도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아까 뒤에 더 많잖아요. 이 관리 프로세스 이름들이. 품질 기준의 유효성과 활용성 그러면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적극성, 적성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품질 기준의 유효성의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활용성에 대한 것으로 매핑이 올바른 것은 이런 거 되면 되게 헷갈리겠죠. 계속 봐둘 수밖에 없어요. 감사 시험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품질 기준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성숙도 수준을 이렇게 매핑해 놓은 표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값 품질을 진단과 프로세스 진단 이런 것들 진단을 한다. 품질 진단 프로세스, 품질 진단 대상 DB를 선정하고 데이터 프로파일링하고 데이터 규칙 도출하고 그리고 데이터 이제 오디팅 진단을 하고 오류 추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안을 결과 되면 개선안 공고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여기서 그럼 계속 이거를 갖다 쓰잖아요. 여기 앞에. 음,
네, 이거 이제 as is to be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예, 품질을 만들었죠. 프로세스에 대한 예, 프로파일링. 예, 프로파일링도 한번 봐두셔야 돼요. 데이터 품질에 관련돼서 예, 프로파일링의 절차 이런 거. 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컬럼 속성 분석, 구조 분석, 단순한 데이터 룰 분석, 복잡한 데이터 룰 분석, 값 룰 분석. 네? 포인트 옵션, 형광색으로. 이제 뭐 기억을 해두시고 네, 클렌징.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보정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만든다. 그래서 프로그램 오류나 원본 데이터 손실, 이력다 데이터 관련 오류든 뭐 데이터 이행시 매핑 오류 등등. 그래서 클렌징 방법은 컨버전, 전환, 네, 파싱, 그다음에 엔핸스먼트 이런 것들이 있다. 클렌징의 역할, 프로젝트 팀, IT 및 현업, 네, 전자 클렌징 팀, 이렇게 DBA, DA가 중간에 양처를 해야 된다. 이게 그 데이터 클렌징을 설명하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예시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한 버전, 네, 그냥 우리말로 편한 하싱, 네, 최소한 이분면, 인핸스먼트, 네, 정보를, 이제 인핸스먼트는 향상한다는 의미잖아요. 음, 예를 들면은, 이거를 프로파일링, 그 다음에 클렌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부실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인핸스먼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비어있는 값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값이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해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인핸스먼트라고 해요. 네, 네, 메타데이터 이렇게 되는데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MDM 아,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 다시 나올까? 전에는 나왔었어요.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는 약간 잘 모르겠네. 이제 기존 정보, 마스터 데이터가 이제 기존 정보잖아요. 기존 정보 대상 정의, 거버넌스 정의, 이교부 프로세서의 표준화 정비 작업, MDN 시스템 구축. 마스터 데이터 기존 정보의 대표적인 DB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존 정보 대표적인 거, 고객 정보. 고객사의 이름들이 DB마다 구호가 음, 실제로 일반 개별 사용자 이름이 구국가인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고객사 이 DB, 고객사 정보 DB는 생각보다 왜냐하면 주식회사 A, 괄호주 A, 그다음에 A 주식회사, A 괄호주 음, 이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같은 회사인 경우. 근데 그렇게 달라진 경우는 DB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별로 각각의 고객의 DB가 있는 거예요. 고객사 DB가.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자 해가지고 통합을 할 때 하나로 전부 표준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직접 이 고객정보 DB를 참조해서 하든지 아니면 성능 이슈가 있거나 보안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분할해서 그쪽에 필요한 것만 만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마스터 고객 정보 DB에 있는 거를 얘가 동결을 시켜.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서 풀어지지 않게. 그래서 전사의 고객사 정보에 대한 거는 오로지 한 고객이 물고 하나만 존재. 그렇지 않으면 특정 A 고객에 대한 전사적인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DB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A 고객사를 추출을 했는데 예, A 주식회사만 추출했어요. 가로주 A는 추출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통계 분석이 제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엉망이 돼버리겠죠.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뭐하고도 연결이 돼요.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들은 주로 어디서 해요? 나중에. 이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디서 써요? 기관계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다 어디서 써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전에 이름은? 맞아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예요. 예. 그렇게 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넣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잖아요. 근데 그때 데이터가 엉망으로 돼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되요 시스템마다 다르고 응, 맞아.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90년대, 2000년, 90년대를 빠르고 2000년대 후반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서 MDM 프로젝트를 띄워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MDM 프로젝트를 띄워놓은 회사가 있을까 싶어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그때 다 했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다시 이거를 문제화를 한다면 뭔가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사고가 나서 특정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보도가 됐다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은 한에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